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을 때 이행 강제금이 어느 정도 내는지 궁금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저희가 위반 건축물이 됐다고 해서 금액을 물어보려고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금액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되게 고민스럽죠. 입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다가 정리해 봤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다세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으시면은 "다세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을 앞에 영상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오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과 사례를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요. 요 두 가지 사진 보이세요? 구축과 신축인데요. 구축 요 내용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게 반듯하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요거는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옆에 신축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 깎았죠. 여기는 인제 위반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건물에 인제 빚을 줘야 되다 보니까 깎아서 올린 부분인데요. 이게 준공이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샤시를 씌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지 않고 인제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들로 건축을 하는 행위는 모두 다 위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뭐 베란다 불법 확장이라든가 방 쪼개기도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 경매 사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따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리고 옥탑방을 중축한다든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보통 요렇게 2 층이나 요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시설을 좀 확충하는 게 좀 완화되다 보니까 여기 사무소로 인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내용은 주민들이 인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발견해 내는 경우 인제 확인이 돼서 적발이 돼서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제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양천구 목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여기 감정가가 얼마예요? 2억 9,100 이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42.98 제곱미터입니다. 여기가 60 미만이죠. 네. 그리고 여기 2014년식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요렇게 조리식 패널, 주거 베란다 7 제곱미터 무단 중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위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요것도 전용은 46.99이에요. 그리고 감정가가 3억 2,700 인데요. 해당하는 거 2017년식입니다. 근데 요 물건도 건축물 대장 들어가서 보면은 요렇게 위반 건축물로 9 제곱미터가 패널조라고 해서 여기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반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저희가 경매 사건을 보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다면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이행 강제금을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물어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가 3회 정도를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다음에 소유주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곧바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기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인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그 부과하는 횟수는 이게 원래 총 5회거든요, 서울은. 근데 전 소유자가 3회를 냈기 때문에 2회만 추가로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시정 명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등재가 된다. 그리고 요 날짜를 기억하세요. 2019년 4월 23일 날 이제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좀 중과되는 부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인제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제 부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에요. 시가 표준액 거기다가 50%를 곱하고 위반 면적 아까 7 제곱미터에서는 7이라고 쓰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 80%,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90%,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100%, 신고하지 않았을 때 70% 해서 요 비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인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왔는지를 저희가 그래도 봐야지만 나중에 인제 바뀌게 되면 뭘 바꿔야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인제 해당하는 건축법과 시행령인데요. 건축법에 인제 제8
제80조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다음에 2호 중에서 여기 2호 여기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하나 여기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제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제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요렇게 100분의 50을 정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50%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제곱미터에 50%를 적용한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위반 면적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는 이제 시행령입니다. 이거는 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행하는 시행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베란다를 증축했잖아요. 그러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80조 제1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그 대신 운영을 하는데 100%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건폐율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 90%, 100%, 70% 이렇게 정해서 넣는다라고 하고요. 그 외의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라고 하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그 룰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행 강제금의 부과 서울시에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위반하는 행위와 주거용 여기 해당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 1항의 단서에 따라서 80조 1항 제1호 그다음에 2호에 산정된 금액에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근데 기존에 아까 나와 있던 공식에서도 이제 50% 2분의 1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깎아준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한 1부터 4호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를 한다. 그 내용은 다시 이제 다세대에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요거죠. 시가표준액 이 금액으로 이게 이행 강제금인데 여기에서 서울시의 조례를 들어가면 2분의 1을 또 부과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거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은 해마다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이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이렇게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개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봤습니다. 시가 표준액의 산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문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 건물 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이라고 해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각종 지수, 구조, 용도, 위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경과 연수에 대한 잔가율, 연식에 따라서 이제 잔가율이 달라지고 그리고 위반된 면적과 가감산 특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을 보시게 되면 2020년 적용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고 해서 요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 7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금액이 이제 올라가지는 거죠. 작년에는 2만 원이 더 쌌고 그 작년에 또 2만 원 더 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그 구조 지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물건이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거기 해당하는 게 100%다 그러면은 10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조는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럼 100이니까 1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5, 1.1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하면 되고 위치에 대한 지수는요. 저희 해당하는 물건의 번지수에 대한 공식, 개별 공식 가격을 확인해서 넣는 건데 그 금액이 요 사이에 해당하면 요 지수를 넣는 거죠. 우리 여기 해당하는 물건 여기 넘어서 300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 들어가서 1.18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 따라오셨죠. 그다음에 이제 경관 연수에 대한 장가율입니다. 그럼 장가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존은 보통 40년 안으로 보고 있고 여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용할 필요도 없이요.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한해 아까 물건이 2014년식이었어요. 그래서 0.8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73만 원 곱하기 1.8 그다음 곱하기 0.88에서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75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제 가감산 특례와 면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왔잖아요.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75만 8천 원에 50%니까 50% 곱하고 위반 면적이 7제곱미터였고요. 그리고 지금 용적물을 초과한 걸로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90%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얼마? 238만 7,700원 정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행 강제금이고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는 50%만 적용하다 보니까 한 약 12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징수했다 그러면 해마다 이제 틀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지만 이제 전체 통틀어서 보면 한 600만 원 전후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120만 원씩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게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올해 2월 7일 날 이제 발표한 자료가 이행 강제금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위반 건축물이 이제 요번에 펜션이나 이제 이런 데서 영업하는 곳에서 이제 화재가 나거나 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강화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을 이행 강제금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가중료율을 최대 100%, 지금 현재 50% 적용했던 걸 100%로 한다든가 연 1회만 납부했던 걸 2회로 한다든가 해서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요 내용은 영리 목적의 위반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의 최대 100%를 가중해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영리 목적이라는 부분은 밑에 나옵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에 해당하는데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요 신축이나 증축 요 불법 용도는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제 이렇게 100%를 가중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대수도 그리고 증가된 세대수가 5세대가 더 넘는다. 이것도 이제 과중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강화해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횟수인데요. 연 2회로 부과토록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원래는 2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인데요. 각 지자체의 조례는 1회로 부과를 보통 하고 있어서 요거를 2회까지 늘리게 되면은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같은 금액의 1년 금액을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요 나와 있는 이행 강제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건데요. 권고대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했는데 만약에 안 지켜진다 하게 되면 4배까지 증액되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원상복귀를 빨리 해라라는 부분인데요. 가중요율이 지금 기존에 0%였는데 100%까지 올릴 수 있고 뭐 50%에서 100%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가횟수를 2번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안 했던 거를 100% 올리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1회만 냈던 걸 2번 내다 보니까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이다. 그럼 거기 10%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되고요. 요거 4배면은 1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죠. 그쵸? 예.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4억에 10%이니까요. 10% 하게 되면 4천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 강제금의 이제 부과 기준인데요.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법의 시행에 대한 그 부칙이 있는데요. 내용이 읽어볼게요. 이 법은 공포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1항, 2항 그리고 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시행 날짜가 건축법 시행 날짜가 2019년 4월 23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다섯 번만 5회만 1년에 한 번씩 해서 5회만 부과하면 됐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면적이 초과한 거는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계속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의 가중 부과 범위는 50% 정도였는데 이거를 100%까지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의 면적도 85에서 60제곱미터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85 초과할 때만 시정할 때까지 부과했는데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이제 기간을 두지 않고 부과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커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 건축물 대장에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등재된 것들은 그래도 앞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으로 5회만 부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부과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등재된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부과를 해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세대에서 좀 보기 힘든 사례였는데 방 쪼개기가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29.71 전용 면적인데 지금 2억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식인데요. 이렇게 401호, 404호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가 401호, 404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반되는 면적이 방 쪼개기라고 해서 들어가면 아까 확장시킨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면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방 쪼개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존에 있던 면적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하는 거가 이제 볼게요. 위반 그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25제곱미터를 이제 패널식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해서 옥탑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 이거 확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쓰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개 호로 분리를 한 거예요. 두 개 호로. 그래서 2월 달에는 중축해서 걸리고 4월 달에는 이거 401호, 404호로 나눠서 쓰고 있어서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면적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 해당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예시를 넣어봤어요. 요건 아까 시가표준액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50%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여기 합계가 보시게 되면 29.71과 25죠. 54.71인데요. 이 당시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면율을 100%가 아니 100%로 그냥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당하는 뭐 지금 두 가지 옆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100%로 1대1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정가가 2억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2억 원의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납부 횟수가 또 1회가 아니라 2회 그러면 4천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과 기준에 따라서 강화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금액 굉장히 세지 않나요? 그쵸? 네. 그리고 요 물건은 저희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고 실제 이 물건은 다 이제 부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행 강제금을 다 낸 상태에서 이렇게 양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불법 건축물을 없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뭐 6년에 한 번 있다고도 하고 10년에 한 번 있다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올해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언제냐면 2014년 12월 10일 날 이렇게 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요 내용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 면적을 포함해서 인정을 받았다. 혹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양성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그런 건물들을 합법 건축물로 이제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성화 과정이. 그래서 2014년에 있다 보니까 뭐 6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 건축물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제 경매 물건이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해서 다세대를 넣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물건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그래서 뭐 45건, 8건, 3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경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제 요 해당하는 물건이요.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인제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 등재가 됐다. 그러면 인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앞에 됐다. 그러면 5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그 앞에 얼마 정도 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의 부과 시점이 언제이냐. 요 각각의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시기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베란다 확장 이런 것들은 인제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지만 용도 변경한 거, 사무소를 주택으로 쓰거나 이런 용도 변경한 거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요렇게 양성화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만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은요. 위반 건축물의 인제 이행 강제금은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제 이행 강제금이 대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로 한정이 됐다. 50% 감경하는 부분이. 그리고 인제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 회에서 5회 정도 부과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 회인데 인천은 3 회예요. 부산도 인제 3 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전은 5 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조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인제 철거될 때까지로 발부가 된다 해서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인제 횟수 제한이 없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게 되면 인제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경매로 낙찰을 받든 매매로 인제 매입을 하든 간에 요 기존에 인제 위반 건축물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황 도면이라든가 실제 현황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행 강제금이 걸린 위반 건축물이 된다. 그럼 금액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성화 과정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성화될 때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인제 앞으로 강화가 돼서 부과되는 금액이 커졌다. 지금 위반 건축물이 등재된 물건들이 기존에 많고 요번에 인제 법이 바뀌게 되면서 기준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축 분양하는 물건들은 인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약간 저기 이렇게 약간 편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분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과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양가가 좀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올해 건축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분양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됐을 땐 날짜를 꼭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저희가 구청에 전화하면 얘기를 정확히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이제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을 안 알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바웃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조금 이제 잘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행 강제금을 한번 그래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위에 있는 제가 계산한 것들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구청에 확인을 하시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스스로 이 표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세대를 예를 들어서 다세대의 이행 강제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고민하고 이게 정리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